불가사를 1화부터 시청하면 더 쉽고 재밌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가사 7, 8화 시작합니다. 너 진짜 정체가 뭐야? 나도 알고 싶어요. 당신이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맞긴 해요? 알아보면 되지. 확인하러 가. 상훈의 어깨에 상처가 없는 점을 조사해보려는 단활, 살림살이를 한껏 장만해온 해석, 야! 그것만 가져가면 어떡해! 그리고 유독 시호를 신경쓰며 병원 엑스레이까지 찍게 하려는데 그게... 우리 큰누나 딸이야. 근데 너 결혼 안 하냐?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임신해도 엑스레이 찍을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던 중 마치 친부처럼 염려하는 호열. 애 아빠 누구? 남자친구? 전 남친인데요. 전? 책임 못 지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아니 애를 여자만 책임지는 게 말이 돼? 그 야간치 아니야? 딸뻘 내니까 딸 가진 부모 심정으로다가 딸 가진 부모 심정을 어떻게 아세요? 결혼도 안 하셨다면서. 그렇지. 상훈은 어딜 다녀오겠다며 동생에게 안부 전화를 합니다. 그냥 어딜 좀 왔어. 뭐래? 병원에서? 괜찮대요. 다행이네. 네? 지금 제 동생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시호 납치됐을 때도 그렇고 왜... 섭섭할 정도로 시호만 염려하는 단활이 좀 이상하게 보였죠. 이곳은 50년 전 7번째 환상했던 상훈이 살던 곳. 당시 이름은 김하연. 아 그러니까 50년 전 사건이 있었던 곳에 왜 왔냐고요. 이 집 큰딸이 바로 너였어. 네 전생 얘기야. 제 전생이야? 1971년 그녀는 무언가를 계속 두려워하며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가족도 이웃도 그녀를 정신나간 사람 취급했죠. 유일하게 여동생만 그녀를 이해해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냥 미친 여자로 생각했지. 아버지 그만해요 제발. 그러다 어느 날 집에 큰 불이 나자 마을 사람들은 김하연이 불을 질러 부모가 전부 불에 타 죽은 걸로 알게 되죠. 집에는 새들어 살던 가족도 있었지만 전부 죽고 다행히 공장에서 야근 중이던 동생 김고분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 여동생 이름이 김고분이야. 도무지 믿겨지지 않던 상우는 단활과 함께 오글태에게 살해당한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야.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어. 네가 7번째로 죽었던 곳이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보다 김하연이 진짜 불을 낸 게 맞아요? 도대체 왜요? 오글태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지. 죽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죽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가족을 전부 죽였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이었죠. 김하연이 내 전생이 맞긴 맞아요? 어깨에 흉터도 없는 내가 불가사 환생이 맞긴 맞냐고요. 맞아. 네가 무슨 꿍꿍이로 그 흉터도 기억도 없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상우는 아직 다친 다리 때문에 걷기 힘들었습니다. 보다 답답했던지 단활이 친절하게 설마 업어주려고요? 번거롭게 왜? 쌀까마 나르듯 상훈을 나릅니다. 저기요! 와 진짜 너무하네. 내가 진작도 아니고. 여자치고 무거워. 진짜 무거웠구나. 키가 있잖아요 키가. 핑계대지 마. 오늘 밤에 묵을 것을 찾아야 돼. 호일은 흥신소 구사장에게도 그리고 후배 한영서에게도 오글태에 대한 정보를 부탁합니다. 15년 전 사건 말이야. 갑자기 위에서 올스톱 시켰잖아. 오글태라는 놈이 그 뒤에 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뭔 소리예요? 그때 자기가 범인이라고 가짜로 자수한 놈이 있었잖아. 그리고 위에서 마무리 지으라고 했고 그 짜고 친 구스톱이었잖아. 그건 담당 형사의 무리한 수사로 용의자가 자살했으니까요. 그리고 15년 전 상훈의 가족 사건과 이번 수영장 살인 사건을 덮은 배후에 오글태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 추측했죠. 이번 사건은 누가 막은 거야? 그 와중에 이곳에 방문한 시장을 발견합니다. 시장이잖아요. 15년 전 민상현 사건 때 담당 검사였잖아. 저기 선배, 시장 쪽은 캐지 마요. 나도 들은 게 있는데 그쪽은 진짜 위험해요. 내 말 들어요. 호율은 후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용시 시장을 미행하는데 그곳엔 다른 인사들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나 불렀어? 에이씨, 나한테는 아무 언질도 없더니. 부르시면 우린 달려와야죠. 야, 라인 타리고 벌써 꼬리치냐? 애들 싸우고들 지랄 들이세요. 날도 좋은데. 앉아요. 확인해보니 이곳은 바로 오글태의 집. 여기가 오글태 집이라고? 어디에나 눈과 귀를 심어둘 수가 있어요. 인간이란 것들은 정말 조금만 내버려둬도 기어오르고
뒤통수 치려고 하니까. 인사들을 겁박하던 중 걸려온 전화. 무슨 일이야? 다날이 가치가 없다고? 뭐야, 사이가 좋네. 이건 누군가 스파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알았어, 고마워. 한편 방 하나를 구해서 함께 자게 된 상훈과 다날. 방 진짜 하나만 잡을 거예요? 왜? 코라도 코라? 그냥 잠버릇이 안 좋아서요. 저기요, 안 추워요? 괜찮냐고요? 선잠을 자는 그가 안쓰러웠는지 이불을 덮어주고 혼자 잠을 청하다 악몽을 꿉니다. 네가 고통스럽다니 다행이야. 그녀의 고통을 다행처럼 여기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챙겨주는 이상한 놈. 죽겠다. 아 왜요? 뭘 그렇게 빤히 봐요? 밤낮이 너무 달라서. What? 아우, 커플끼리 놀러 왔나 봐요? 저희 커플 아닌데요. 아유, 좋을 때다. 이 아줌마 진짜 눈치 없네. 이게 지금 다정해 보여? 빨리 먹어. 갈 데가 있어. 시호는 상훈에게 연락받은 후 해석이 시키는 청소를 하려는데 하기 귀찮았죠. 여긴 좀 심하잖아. 어떤 사람은 말이다. 어려서 양친을 사고로 잃고 보육원에서 힘들게 살다가 시답지 않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임신한 사이에 그냥 그놈이 언년이랑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버리고 그냥 혼자서 애를 낳아보겠다고 그러다 결국 유산하고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질긴 목숨이라 살고 있댄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도 있어요? 나야 나. 그래서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할 거야? 해야죠. 시호는 해석을 도와주다 궁금한 게 있어 그녀의 과거를 봐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 잃고 고아됐다 그랬잖아. 그때 활이 날 구해줬어. 보육원에 있을 때 후원 대시고. 사고에서 구해줘요? 어떻게 해요? 기억이 안 나. 사고 때문에 기억을 잃었어. 다리에 화상 흉터가? 아, 어릴 때부터 있던 흉터야. 사고 때 생겼나 봐. 50년 전 살았던 마을에 도착해 알아보니 김하윤이 살던 집은 50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 화재가 발생했던 겁니다. 설마 값산괴?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이는 갑상개는 북소리를 특히 싫어했습니다. 분명 현세에 환생한 갑상개짓이 분명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볼게요. 어디로 갔어요? 사모님 갑상개가 있는 곳을 찾으러 간 사이 50년 전 사건을 떠올리는 다날. 불타던 집에서 발견한 건 화상을 입고 겁에 질려있던 아이. 다날이 손을 내밀자 아이는 구했지만 그는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죠. 아이에게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 여자 본 적 있어? 이건 주인집 큰언니. 마지막으로 본 게 어디야? 아이는 마치 빙이라도 한 듯 따라가도 소용없어요. 죽었어요. 검은 구멍이 하늘께서 죽였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언니를 찾고 싶으면 불을 쫓아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죽은 어미의 피를 뒤집어 쓰고 나왔을 때 죽였어야 했어. 그때 피의 저주를 끊었어야 했어. 그랬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이 지경까진! 다날이 죽은 어미에게서 태어났을 때 죽였더라면 피의 저주가 끊어졌을 거라 말하는 아이. 바로 무녀가 환생한 해석이었던 겁니다. 당신도 내 업에 끌려온 거야. 궁금함을 못 참던 시호는 해석의 손을 잡고 과거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날의 도움으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 해석. 하지만 기억 속의 해석이 현재의 시호를 느끼게 됩니다. 누구세요?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혼의 기억을 보고 있죠? 그렇다면 가져가요. 내 혼의 기억을 다 가져가요. 그렇다고요. 기억 속의 아이가 말을 걸다니.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죠. 이모님이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아니 무슨 말이야? 거기다 불을 보고 멍 때리는 해석. 도윤이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상훈과 단알은 50년 전 화재 사건 목격자였던 무당의 아들을 찾아갑니다. 혹시 무당집 아드님이세요? 네, 왜요? 상훈이 딱히 느낌이 없는 거 보니 남자는 갑상개가 아닌가 봅니다. 다만 집을 향해 미세한 떨림이 있었죠. 분명히 아닌데 떨림이 약해요. 집에 들어가 보니 늙고 힘없이 갑상개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참 오래 기다렸어. 이 마을에 50년 동안 불을 질러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즐긴 게 전부 갑상개의 짓이었죠. 갑상개 오랜만이야. 처음엔 검은구멍한 때 속아서 저 여자 집에 불을 질렀지. 검은 구멍에게 속아? 사람들 비명도 참 좋았어. 갑상개는 상훈이 돌아온 거라고 마지막 소원으로 그녀가 묵고 있는 여관에 아들이 불을 지르라 부탁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또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길까 상훈이 말리려 하지만 단알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대신 주의를 주죠. 불을 내기 전에 막아야죠. 나중에 네 기억 찾는 거에나 신경 써. 비물 같은 소리 하지 마요. 뭐? 또 50년 전처럼 죄 없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요. 나 때문에. 그땐 도망쳤지만 이번엔 막을 거예요. 금방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절대 안방 문턱은 넘지 마. 단알이 방아를 막는 사이 갑상개가 50년 전 사건에 대해 알려줍니다. 검은구멍. 오글트의 비밀. 그런데 오글트를 찾아온 의문의 남자는 봤어? 도윤이었죠. 녀석이 지금껏 스파이 짓을 한 겁니다. 최신핀 같은 건 안 해요? 난 하는데. 그런 거는 머리 아파. 형은 옛날 사람이잖아. 나도 옛날 사람이지만 잘만 하는데. 근데 네 친형 소식은 안 궁금해? 어때요? 잘 치료하고 있어. 많이 좋아졌대. 이거는 깜짝 선물. 올해 안에 태어날 수도 있어. 친형의 안부를 전하는 걸 보니 뭔가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특히 니네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커.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고. 시오 누나도 형이 납치하라고 시킨 거예요? 민상훈을 빨리 잡아야 되니까. 같은 시간 상훈이 방 문턱을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 다치게 하는 건 싫어요. 민상훈만 잡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이상하게 도윤에게는 친절한 오글태. 마치 애정 결핍을 안는 소년 같았죠. 나도 보기보단 불쌍해. 나도 좀 챙겨.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가까이 다가가 오글태의 비밀을 묻는 상훈. 말한다는 걸 깜빡했다. 50년 전에 살던 동네에 간다 그랬는데. 갑상개. 갑상개가 상훈을 공격하자 고통스러워하는 오글태. 검은구멍이 널 죽일 때 봤지. 그놈이 칼로 너의 배를 찌를 때. 왜 그래요?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놈의 배에서도 피가 났다고. 50년 전 오글태가 하연을 칼로 찌를 때 을태가 마치 칼에 찔린 것처럼 피를 흘렸던 겁니다. 그걸 갑상개가 목격했던 거죠. 칼에 찔린 건 넌데 왜 그놈이 고통스러워하지? 다행히 단알이 그녀를 구했지만 우리 어떤 관계이기에 고통이 이어지는 걸까요? 괜찮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 돼. 갑상개의 아들에게 얻어낸 정보로 50년 전 김하연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네 전생을 보고 뭐 기억나는 거 없어? 근데 나는 왜 불에 타 죽지 않았나요? 그야, 넌 도망쳤으니까 네 가족도 버리고. 그 불로 부모가 죽었고 새들어 살던 다른 가족까지 다 죽었어. 비물만큼 끔찍한 자신의 과거를 듣고 괴로워하는 상훈. 혼자 산에서 비참하게 죽었으니 여자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단알. 나는 도대체 뭐였을까? 이제 진짜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가려는데 상훈의 다리가 또 이번엔 업어주려나 봅니다. 엎혀. 무겁다고 뭐라 하지 마요. 양심을 속일 순 없잖아.
저 남자한텐 처음 업해보는 건데. 듣고 있어요? 저기요. 저기요. 업히는 동안 또 저기요가 계속 듣기 불편했는지 단활이야. 내 이름 단활이라고. 그러니까 그 저기요 좀 그만해. 정신 사나우니까. 지금 이 표정 뭐야? 얼씨구? 복수가 아니라 연애를 하고 쳐 자빠졌네. 그래도 왠지 다행처럼 느껴지네요. 비 오는 날 역시 라면이 짱이지. 와, 비 올 때 라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저기요. 내 혼을 가져간 뒤엔 어쩔 생각이에요? 혼을 되찾아 인간이 된 후 단알의 결정은 죽을 거야. 네?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복수 말고 원하는 건 없어요? 활씨를 살고 싶게 하는 거요. 뭐 예를 들어 환생한 가족을 다시 되찾는다던가. 그런 거 없어. 있잖아 임마. 시오 당극. 난 있어요. 내 동생 닮은 이쁜 조카가 지금 당장 보고 싶어요. 동정심 유발하지 마. 안 통하니까. 이미 옛날에 통했구만. 아, 안 통했어요? 다 먹었으면 일어나. 넌 또 뭐하니? 왜? 비 좀 닦으라고요. 보는 사람 신경 쓰이니까. 오늘따라 분위기 참 촉촉하네. 미안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안 통한다고 했지. 마음 안 풀린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내 전생 때문에 힘들었을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아 심쿵. 아니 나 말고 다나리. 그러니까 들어줘요. 집에 돌아와 보니 진짜 가정집이 돼 있었죠. 그런데 해석이 좀 이상합니다. 기억을 잃은 자가 여기 있다. 뭐? 기억을 잃은 자가 기억을 찾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을 것이다. 기억을 잃은 자. 전생에 죽은 모습 그대로 목이 물어뜯기고 구멍마다 피를 쏟고 죽을 것이다. 기억을 잃은 자가 기억을 찾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죽을 것이다? 언제 왔대? 어? 왜 다들 날 봐? 호일은 고기를 건네고 따로 얘기를 합니다. 동생분 이제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서요. 사진 속의 그 남자 민상우 씨를 쫓아다닌다는 그 불가살. 다날은 오글태를 조사하다 위험해질 호열이 염려됐죠. 30년을 주기로 신분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 같아. 커다란 집에 들어앉아서 이놈 저놈 한 자리 놈들을 불러. 아,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사람 먹는 놈을 뒤짐지고 구경만 해. 구경만 하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죽일 거니까. 그러다 상우는 불가사를 죽일 방법이 있다 말합니다. 아직 찾진 못했지만 아마 제 기억 속에 있을 거예요. 다날은 호열과 술 한잔하며 그가 불가사에 집착하는 이유를 듣게 되죠. 15년 전에 민상우 씨 가족 사건을 맡았을 때 혹시 범인 얼굴 기억나?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수한 용의자가 있었어. 용의자요? 범인은 오글태잖아요. 오글태가 자기 대신 보낸 거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딱 그래. 난 용의자가 왜 자수를 했는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려고 신문을 계속했는데 그 과정에서 용의자가 자살을 했어. 당시 후배였던 이수혁 양사가 나 대신 조사해줬지. 15년 전 사건의 용의자는 자살, 후배 여양사도 목을 매 자살을 했죠. 이 모든 배후에 오글태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가 보여준 죽은 형사의 가족사진. 봐, 걔 죽은 날이 7월 8일이야. 3일 뒤에 아들 생기는 거 안 보여? 어느 엄마가 애 생일을 3일 앞두고 자살을 해. 형사가 아들이 어떤 기억을 갖고 살게 될지 뻔히 아는데. 사진 속 남자는 600년 전 다날을 술 한 병에 팔아버리고 떠난 아버지였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예요? 수경이 남편이야. 지호는 과거만이 아니라 해석이 전생의 문이었던 사실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혹시 모르잖아. 내가 진짜 언니 전생을 볼 수 있을지. 이참에 상훈의 전생을 보려 시도하자 거절합니다. 아마도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겠죠. 아니, 그러지 마. 잠 못 이루던 밤, 비는 내리고 집에 돌아온 상훈과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앉아? 잠깐이면 돼요. 해석 이모님 일이에요. 지금까지 무녀의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보니 불길한 생각이 들었죠. 600년 전 죽은 엄마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어.
마을의 무녀는 그 아이가 불가사리 저주를 받았다고 했고 언젠간 아이와 주변 사람들은 불가사리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했어. 근데 그 얘기를 왜? 그 마을의 무녀가 바로 해석이야. 그럼 그 무녀의 말이 사실대로 이뤄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잖아. 다시 잠을 자던 중 상우는 꿈속에서 50년 전 전생의 자신에게 똑같은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집에 기억을 잃은 자가 있다. 기억을 잃은 자가 기억을 찾게 되면 거기 있는 자는 다 죽는다. 악몽에 시달리며 거실에 나오니 친가족 같아 보이는 이들. 좀 짠데요. 원래 나이 들면 미각을 잃어서 음식이 짜진대요. 아 맞아, 나도 봤어 TV에서. 시오, 오늘 머리 예쁘다. 일어났어? 왜 그러고 서 있어요? 저도 도울게요. 다날이 환생한 아버지를 미행하는 동안 상우는 해석과도 더 가까워집니다. 다날 씨 좋은 분 같아요. 뭐? 방금 뭐라 그랬어요? 손에 박힌 가시도 빼주는 상훈. 됐지? 근데 그거 덧나겠다. 밴드 있으니까 가져올게.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아, 친해지면 안 되는데. 그러게. 이들은 이미 그녀에게 정들고 있었죠. 정들면 안 되는데. 한편 술에 취해 쓰러진 아버지를 집에 바래다 주니 아들이 있었죠. 또 술 사오라며 아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이 남자. 술 사오라니까. 참다 못한 다날이. 어디 가 이 새끼야! 그만해요 좀! 애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 이래.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내가 죽은 걸 왜 애를 탓하냐고. 기다렸다고요. 매일 밤을. 혹시나 불가사리 죽이러 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다날은 자신을 버렸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컸습니다. 원망하면서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길 바랬는데 환생에서는 잘 살기라도 했다면 좋았으련만 마치 귀물처럼 전생에도 현생에도 바뀌지 않는 모습. 다친 그의 손을 보며 염려하는 상훈. 뭐야? 다쳤어요? 할 말이 뭔데? 그녀는 후에 기억을 되찾아 끔찍한 예언대로 될까봐 걱정했지만 다날은 관심 없었죠. 그저 복수의 대상일 뿐. 김하연이 한 짓을 알게 된 후로 기억을 찾게 되면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될까봐 무서워요. 근데 이 문제를 다날 씨밖에는 말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을 하든 괴로워하든 너 혼자 알아서 해. 아는데 가끔은 말이야. 기억을 잃은 네가 그런 표정을 지을 땐 사람처럼 보여. 그래서 가엾게 느껴질 때도 있어. 둘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동생이 자신을 계속 염려하자 상우는 비로소 진실을 말해줍니다. 내가 전생에 불가사리였대. 600년 전 저 남자의 가족을 죽였고 저 남자의 혼도 빼앗았었대. 그래서 그 혼을 둘로 나눠서 쌍둥이로 태어난 거래. 상현 언니는 불가사리였던 전생을 기억했고 나는 기억을 잊어버렸고. 시우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기억을 떠올리면 김하연 때처럼. 김하연이 누군데? 내 50년 전 전생. 가족들이랑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여자.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그럼 상현 언니는? 상현 언니는 불가사리한테서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집을 나갔었잖아. 엄마와 나 살리겠다고. 사실 상훈의 쌍둥이 언니 민상현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오히려 자신을 희생했죠. 그런데 왜 50년 전 하연은 본인이 살겠다고 가족을 희생시킨 걸까요? 나 다날 씨 몰래 어딜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진실을 알기 위해 김고분을 찾아간 상훈. 또 밤새 못 주무셨어요? 다날 만나봐야겠어. 그를 뒤쫓는 호열. 산 중턱에 이르러 과일차가 서 있었고 오글 때도 사람도 안 보입니다. 나 따라온 거예요, 혹시? 그가 미행하던 걸 처음부터 눈치챘던 을태는 호열과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 상우는 죽은 하연인 척하고 고분에게 50년 전 진실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죠. 언니야, 하연 언니. 언니 불이 나던 날에 언니가 우리한테 말했어. 그리고 옆집 식구들한테도 얘기했어. 곧 불가사리 온다고. 그 집에서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 내가 도망치라고 했다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다고? 다 그놈 때문이야.
그럼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된 거야. 언니가 얘기해줬어. 다 검은 구멍 때문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모든 게 오글태 짓이라니. 손에 상처가 있는 남자가 600년 동안이나 언니를 쫓고 있어. 근데 그 600년 전에 검은 구멍이 그 남자 가족 다 죽이고 언니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실은 가족에게 위험을 경고했지만 가족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고 600년 전 단알에 가족을 죽이고 상훈에게 뒤집어 씌운 건 전부 검은 구멍 오글태 짓이었죠. 먹을래요? 호열은 겁도 없이 과거 불가사리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냅니다. 단알하고 민성은 지금 어떻게 지내요? 아니 모른다니까. 근데 무모하네요. 불가사리인 거 알고도 이렇게 쫓아다니고 죽으면 어쩌려고? 권승인이라고 알지. 처음 듣는 이름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네요. 아니요. 70년대에 구남시에 있었던 독극물 연쇄 살인범이야. 그게 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 연쇄 살인범이 불가사리한테 살해당했거든. 아버지는? 그제에겐 자식이 둘 있었는데 그중에 딸도 불가살 때문에 죽었어. 근데 그거를 왜 나한테 물어봐요? 당신 옆에 한 놈 더 있잖아요. 불가사리. 호열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죠. 그놈이 기억을 잃어서 본색을 드러내진 않으니까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죽이던 그 본 모습을. 이때 쫓아온 오글태 비서가 호열을 처리하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귀찮게 굴 것 같은데. 그냥 보내줘. 호열을 살려보내라는 지시를 어기고 몹쓸 짓을 꾸미는 오글태의 비서. 끔찍없이 죽어. 상훈은 오글태 비서가 두억신의 환생이라며 단알을 찾는다 전해줍니다. 그리고 곧장 도착해보니 나무에 신발이. 뭔가 불안했는지 도윤이 오글태에게 확인 전화를 겁니다. 형, 뭐야 도윤이 무슨 일이야? 웬일로 전화를 하고? 혹시 권 형사님 형이 납치한 거냐고요? 그 아저씨한테 그러면 안 돼요. 민상훈만 잡겠다면서. 호열을 발견한 이때 네가 두억신이냐? 나를 왜 여기 오라고 했어? 저 남자는 왜 납치한 거야? 그건 당신이 전생에 날 죽였잖아요. 전 알고 있었어요. 그 옷의 진짜 주인은 당신이라는 것을. 환생한 두억신이가 그에게 독극물을 주입해도 움직이자 또 한 방 먹입니다. 그래도 호열을 구해내자 칼로 목을 그어버리죠. 대신 당신이 죽어. 저 남자가 더 괴롭게. 위기의 순간 내가 건드리지 말랬지. 오글태가 두억신이를 저지하고 오히려 호열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호열은 눈앞에서 단알이 불가사리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불가사리니까요. 나랑 같은. 그는 미친 사람처럼 도망쳤고 두억신이도 사라졌죠. 또 봤잖아 내가 구해주는 거. 왜 그랬지?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나한테 잘 보일 게 뭐 있어? 네가 필요하니까. 오글태는 다시 그를 회유하며 상훈을 죽이는 일에 협력해달라 부탁합니다. 너 여기서 생각 잘해야 돼. 아주 오래전에 너에게 불가사리 저주를 주고 네 가족을 다 죽인 여자야. 자, 그런 악귀가 원래의 기억을 되찾았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 마침 상훈도 도착했는데. 너도 있었어? 되게 순진한 얼굴로 속이고 있잖아. 저런 모습을 보면 어때?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인간처럼 보이니까? 응? 근데 난 다 기억해! 600년 전 네 가족을 널 죽이려고 했던 불가사리 시절의 절차를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사실이 아니잖아. 그건 내가 아니라 너잖아. 뭐? 600년 전 당신 가족을 죽인 건 내가 아니라 오글태예요.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믿지 마. 제 여자를 믿으면 안 돼. TVN 드라마 불가살 1화부터 정주행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음악은 들을 때마다 너무 좋고 불가살과 엮인 운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점점 흥미진진합니다. 간만에 한국적 귀물과 한국만의 정서가 가득한 판타지라서인지 끝까지 몰입하며 시청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